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집에서 혼자 먹든지 아니면 집사람과 함께 먹고 있습니다. 요즘 너무 비싸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쉽게 말해 안 사먹는다는 말씀이세요. 안 사먹는다는 말씀. 근데 결혼하신 분들은 좀 안 사먹기 힘든 게 아무래도 가족이 있다 보니까 자녀가 있으면 이제 밖에 나가잖아요. 밖에 나가면 외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더군다나 맞벌이 하면 밥 해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좀 외식을 많이 해요. 요즘에 결혼하신 분들도 외식 배달을 많이 시켜 먹어요. 네. 근데 이제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혼자 먹든지, 그러니까 혼자서 집에서 먹든지, 만들어 먹든지, 아니면 집사람과 함께 뭐 집에서 먹든지. 그 진작에 그렇게 하시지, 진작에. 그동안 사 먹었단 말씀이시네요. 그동안은. 그동안 잘 사 먹다가 왜 이제 와가지고 혼자 먹을까? 아무래도 이분도 주머니 사정이 안 좋다는 얘기겠죠. 아니, 이럴 것 같으면 여러분, 이렇게 집에서 해 먹을 것 같으면 좀 진작에 하는 게 낫지 않나?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어차피 아낄 거면 좀 미리 아껴서 좀 돈을 비축해놓고 습관을 만들어 놓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요? 항상 왜 궁지에 몰리고 안 좋아지면 그때 가서 뭔가 바꿔나가려고 합니까? 나 이런 거 보면 좀 굉장히 좀 죄송한 얘기지만 환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뭔가 위기에 봉착하기 전까지는 안 바뀐다는 겁니다. 나 이런 얘기 들을 때만 사실 기분이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쪼들리고 자신들이 뭔가 안 좋아지면 그때 가서 뭔가 바꾸려고 그래요. 이분도 봐봐. 이분도 만약에 또 지금 돈을 많이 벌고 그랬으면 사 먹겠죠. 근데 왜 안 사 먹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 먹었는데 안 사 먹는 거잖아. 원래부터 안 사 먹은 게 아니라, 원래부터 이제 집밥 먹고 그런 게 아니라, 원래는 배달을 시켜 먹고 외식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경제적으로 사정이 안 좋으니까 여윳돈이 없다 보니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생각 안 듭니까? 아, 진작에 좀 외식 같은 거 적게 하고 좀 아껴 쓸 거. 그러면 좀 생활비 같은 거 좀 벌어서 여유가 좀 있을 텐데. 난 이런 게 너무 싫어요. 이런 게. 좀, 내가 좀 벌이가 많이 안 좋고 여유가 없으면 미리 아끼는 게 좋아요, 미리. 지금 결혼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돈 관리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엄청 많아. 예. 저축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 거 끝나는 분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오히려 혼자 사는 분들보다 결혼하신 분이 더 위험해. 왜냐하면 결혼하신 분들 식구가 많잖아요. 나간 돈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파트 가는 대출도 싱글보다는 결혼하신 분이 더 많아요. 이제 결혼하면서 아파트 대출로 사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럼 대출금 계속 나갈 거 아니에요. 이게. 거기다가 이제 자식도 있다 보니까 교육비 같은 것도 나가겠죠. 식비도 많이 나갈 테고. 그러면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한데 문제는 이제 씀씀이 같은 게 좀 크면 이게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마 결혼하신 분들도 올해부터는 좀 많이 달라져야 됩니다. 평소 해왔던 데서 사시면 안 돼.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들, 체어시급도 못 보는 사람도 태반입니다. 문제는 그만두고 싶어도 못 그만둡니다. 이게 문제. 돈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쳐받고 편의점 알바보다 못한 소득을 올리거나 적자 보는 가게도 많습니다. 제가 자영업 20년 차인데 문제는 임대료입니다. 경기는 다 죽었는데 임대료가 너무 비쌉니다. 경기 좋을 때야 임대료 문제가 없었지만 매출은 반토막 났는데 임대료는 그대로임. 올리지 않은 것만으로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임대인들 절대 깎아주진 않습니다. 공실 놔도 임대료 안 내립니다. 한 놈만 걸려라입니다. 어차피 돈 있는 놈들이라 배짱입니다. 근데 계약하는 총 맞은 놈들이 있다는 건 1년 안 돼서 몇 억 까먹고 피눈물 흘리고 나간 놈들 여러 봤습니다. 지금은 공신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들이 돈 버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된 애들이 의욕만 가지고 뛰어든 애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네들 줄긴 했어요. 라고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분 댓글을 보니까 좀 악에 받침인 것 같아, 맞죠? 댓글에 감정이 많이 실려있네요. 분노의 감정이 많이 실려있습니다. 그럼 이분도 어떻다? 장사가 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감정 배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댓글 적으신 분. 요즘 뭐 악에 받친 댓글들이 많거든요. 댓글을 보더라도 이 사람이 얼마나 평소에 화가 많은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화가 많으실 것 같아요. 장사가 잘 안 되니까. 근데 이분도 문제 있어 뭐냐면, 뭐, 이분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자, 지금 보면, 그, 최저시급도 못 보는 가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직장인보다 못 보는 가게 많아요. 근데 왜 못 접는지 아세요? 여러분, 접는 것도 돈입니다. 가게 폐업하는 것도 돈이야. 폐업할 때도 그 원상복구 비용 들거든요. 그것도 한 수천만 원 듭니다. 보통 가게 폐업할 때 그냥 집만 빼면 그만 아니에요. 보통 건물주가 요구하죠. 니들이 이거 인테리어 한 거니까 니들이 다 떼가지고 원상복구 시켜놓고 나가라. 그러면 업자 불러가지고 우리가 인테리어 했던 거 다 떼고, 예, 다 떼고 다시 다 복구시키고 나가야 됩니다. 그럼 돈 많이 들죠. 그게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그런 철거업체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워낙에 폐업하는 가게가 많아가지고. 제가 자영업 20년 차인데 꽤 오래 하셨네요. 문제는 임대료입니다. 경기는 다 죽었는데 임대료가 더 비쌉니다. 근데 이분이 왜 이런 말 하는지 아세요? 이분이 목 좋은 데서 장사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가게마다 틀려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비싼 얘기는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위치가 좋은 데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위치가 좋은 데서 장사를 한다고 해도 무조건 손님이 몰리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분이 임대료 비싸니까 아마 가격을 높이신 것 같아. 제 생각에. 근데 요즘에는 아무리 목 좋은 데라도 비싸면 안 가요. 안 가. 보통 목 좋은 데 싸게 파는 곳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 없어요. 왜냐면 싸게 팔아가지고는 마진이 낮으니까 이 비싼 인테리어하고 뭐 나가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딱 느끼는 게, 아, 이분은 굉장히 목 좋은 데 들어갔구나. 목 좋은 상권에. 맞죠? 본인이 목 좋은 상권 들어가 놓고 인테리어가 더 비싸다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면 목 안 좋은 상권으로 들어가시던가. 맞잖아요. 그리고 목 좋은데 인테리어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분들 이 상가 분양하면서 들어간 돈이 얼만데. 본인이 장사가 잘 됐다면 이 비싸다는 얘기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임대료가 이제 많이 나가는데 그 목전에 들어갔는데 생각만큼 장사가 안 되니까. 목 안 좋은 데 같은 게 이제 건물주분들이 임대료 낮춘 것도 있습니다. 뭐 권리금 안 받는 것도 있어요. 근데 왜 그 건물주들이 있잖아요. 그 임대인들이 왜 임대료를 안 깠냐면요. 그분들 대출 받았습니다. 돈이 많은 게 아닙니다. 이분 굉장히 건물주한테 악감정이 있네. 이분 왜 이렇게 베베 꼬인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 굉장히 좀, 약간 좀 악에 받친 분 중에 좀 최고인 것 같아. 아니, 건물주가 돈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이게. 저분도 돈 없어, 여러분. 여러분, 착각하는 게 뭐냐면, 건물주가 가서 다 돈 많은 게 아닙니다, 이게. 건물주 대출 더 많이 받았습니다. 니보다 대출 빚 더 많아요, 이게. 만약에 님이 그 신도시 상권 들어갔으면 이분들 대출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신도시 상권일 때 그 상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10억이 넘어. 서울 같은 데는. 근데 그 돈을 자기 현금으로 샀겠냐고. 대출이 한 6, 7억이야, 이게. 못해도. 그럼 그 갚아야 돼, 그러면. 근데, 임대료 싸게 받아서 갚을 수 있냐고, 이게. 그 완전 자기만 생각하네, 이게 맞죠? 자기만. 아무리 사는 게 힘들어도 그렇지, 본인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왜 건물주가 임대료 비싸게 받을까? 왜 낮추지 못할까? 그 건물주장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요즘 건물주 다 빚쟁이에요, 빚쟁이. 여러분, 야, 오피스텔 뭐, 원룸 가지고 있는 건물주 다 빚쟁이입니다, 이게. 빚 상당히, 여러분. 그분들이 왜, 그 보증금이랑 월세 올려받는지 아십니까? 낮추면요, 못 갚아, 이거, 낮추면. 그분들이 이제 매달 은행에 내야 되는 그 원금이자 있을 거 아니야. 그거 갚아야 되는데, 월세 안 오면 못 갚는다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금도 계속 올라갑니다. 그 건물 가진 분들. 세금 내야 되지 않습니까? 건물주도 세금 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세금 내야 됩니다. 본인만 세금 내고 건물주 세금 안 내는 줄 아십니까? 세금 가면 갈수록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싼 건물 있어도 더 비쌉니다.
왜 이분은 자기 입장만 생각하냐마자 진짜 배배 꼴려가지고 진짜 장사 20년 한 사람 맞습니까? 아니 이분 봐봐 본인이 힘든 거 알겠는데 본인 입장만 생각하잖아. 이러니까 뭔가 존중 못 받는 거예요 댓글 적으신 분. 그리고 놈이란 말을 왜 붙입니까? 뭐 놈이란 말을 본인한테 놈이란 말을 갖다 붙이면 좋겠습니까? 이 몸이 약간 좀 베베 꼬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을 적어도 좀 상식선에서 좀 그래도 논리적으로 적으셔야 되는데 무조건 본인 입장에서 적으신 거야 이게. 그만큼 이분이 힘든 거예요. 힘든 건 알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왜 건물주가 지금 임대료를 못 낮추는 걸까? 여기 상권이 어떻게 되고 여기 상권의 이 건물주는 만약에 얼마에 이 건물을 샀을까? 대출을 얼마나 받았을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장사가 안 되는 건 그건 개인 사정이죠. 건물주가 그런 거 해야 되느냐고. 무슨 건물주가 다 돈이 많습니까? 돈 많은 건물주도 있지만 돈 없는 건물주도 많이 있어. 채무 압박이 실리는 건물주도 많이 있습니다. 본인만 빚쟁이인지 아십니까? 요즘 보면 좀 사람들 이상해 진짜. 자기만 생각하고. 예. 많이 이상합니다. 눈치 없는 사람도 있고요. 장사가 힘든 건 알겠지만요. 왜 건물주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봐봐 이게 그런 거예요. 장사가 안 되면 사람 멘탈이 이게 갈려 나가는 겁니다. 이분처럼. 장사를 오래 한 사람들도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뭔가 악에 바친 사고를 가지고 좀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장사를 오래 한 사람들도 지금 이런 사정이니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